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 정은호입니다. 올해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참으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학원이라든지 또 스터디 룸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도 공부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힘내시고 함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오늘 이렇게 드라이브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거인의 어깨 교육연구소 김영일 소장님의 2021학년도 수시전략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그러면 경적 한번 올려주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목소리가 이 목소리하고요. 자, 이 목소리하고 어디가 나으세요? 전에께 나으세요? 후가 나으세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는 저만 쓰는 거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 걱정 많으시죠? 별로 없으세요? 지금 걱정 많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그 다음에 그 자료도 보시고 하시면서, 자, 내 아이가 이번 9월 23일부터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많고 자료도 많이 찾으러 다니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아이한테 올바른 6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 대학교별로 저희 쭉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보면서, 자, 어느 대학교에 제일 관심이 많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뜻밖의 숭실대가 한 2천 몇 개 클릭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 그리고 보고 두 번째가 이제 건국대가 한 천 몇백 개 돼 있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이화여대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 주민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은 하나씩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번에 어떻게 수시 전략을 하고 6개 중에서 어디를 갖다 공략할 때 어떤 것을 꼭 알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성동구에서도 이렇게 드라이브인 수시 설명회가 처음 있듯이 저도 이런 설명회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성동구 참 애쓰시는 거 보면서 작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이제 들어가면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여기다가 다 좀 대학을 늘려다가 우리 성동구 저기 오신 저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께서 어느 대학에 제일 관심이 많은지 몰라가지고 일단 하다가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자료는 드리고 나머지 대학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그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즘 제가 막 지난주 어저께까지 막 정신 없었어요. 컨설팅 아니라고. 이게 좀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6개 선정을 하는데 어떤 게 제일 유리합니까? 막 이런 식이 하는데, 제일 고민이 부모님들이 전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요번 수시 때 전공 적합성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고민하시죠.
그래가지고 전공 적합성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시면서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내 아이는 학생부가 이 A라는 과에 맞춰가지고 전공 적합성이 잘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러면서 과를 돌려서 더 유리하게 갈 수는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특정 대학을 뭐 거론하기는 뭐 그렇지만 일단 설명을 위해서. 자, 한국 외대라는 대학의 스칸디나비아 어과라고 있죠. 그죠? 거기서도 요번에 교과에서도 학종에서도 다 선발하죠. 그러면은 스칸디나비아 어과에 맞는 전공 적합성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아리를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자율활동 기타 독서를 그쪽으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자,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6개를 지원하는 그런 유리한 형태에서는 대학하고 전형에서는 그걸 진행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또 대학 레벨을 올려야 되겠다. 뭐 또 기타 등등 할 때는 또 전과가 저 대학은 잘 돼 있다. 뭐 기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너무 과를 고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외대에서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 전형에서는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어과는 누군가는 뽑아야 돼.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어과에 넣는 애들은 전부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스펙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9%. 그런데 누군가는 뽑아야 돼. 그러면 그 과에 뽑아야 되니 어떤 식으로? 거기 학생부에 제출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 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뭐하는 학생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를 모조리 다 전공 적합성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그 전공 적합성에서 한두 개 대학 또 두세 개 대학은 탈피하셔서 학교 레벨을 올리시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서울 시내 대부분 대학교가 한 50% 이상 제가 입학처를 쭉 다녀보니까 전과가 돼요. 그래서 전과가 안 되는 대학은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과를 2학년까지 다니시고 3학년 때 충분히 전과가 돼서 졸업하는데 내가 원하는 과 졸업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니까 충분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9시에 화상 컨설팅으로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여학생이 컨설팅을 했는데 이런 사례도 실질적으로 자꾸 들어두세요. 내 아이에 빗대서. 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심리학과를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해가지고 전남대, 조선대, 그 다음에 저쪽 뜻밖의 저 경상도 쪽에 있는 경상대, 그리고 서울 쪽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자기 성적에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심리학과만 고집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심리학과에서도 자기가 가려는 길은 그 심리치료사 쪽이래.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있는 산업심리학이라든지 또 교육심리학 이런 쪽 말고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 쪽에 있는 그런 쪽을 또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저께 장시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결국은 다 찾아줬어요. 7개를 찾아뒀는데 6개가 다 서울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놀래는 거야. 6개가 어떻게 그렇게 서울에서 다 잡힐 수가 있는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찾으려면은 충분히 길들이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차분히 들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자료 지금 화면상에 그 잘 PT가 안 보이시면 자료를 좀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PT 자료가 나오면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서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조금 종이 자료는 작게 보이는데 나중에 PT로는 이제 크게 보일 겁니다. 요번에 21학년도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고 싶어하는 대학 순서로 쭉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시 때 몇 명, 어느 전형에서, 그 다음에 어떤 전형에서 몇 명 각각, 교과,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실기라고 많이 하죠. 이 전형에서 어떻게 이거 지원 전략을 설립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후에 9월 16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요. 9월 16일 날 이제 지난 6월 달에 1차 재수생들하고 같이 한번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월 16일 날 이제 두 번째 재수생들하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9월 16일 날 시험을 보면은 시험지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나눠주니까 저녁에 꼭 채점을 해보시고 17일 날 다음 날 오전에는 그것들이 취합이 되니까 17일 오후에 되면은 대충 이 성적이 가채점에 의한 거지만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띄는지를 꼭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했던 성적보다도 많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요번에 수시 쪽에서 6개를 거의 정했지만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욕심을 낼지 아니면 그때 가서 조금 더 내릴지 요거를 그때 가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제 컨설팅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대충 얘기를 합니다. 시나리오를 둘러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날 수능 성적이 많이 올라갔을 때와 현 상황에 그대로 가거나 오히려 반대로 떨어졌을 때나 이럴 때를 기억을 해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 드릴 테니까 대충 8개 정도, 10개 정도로 압축하십시오. 단 이번 기회에 적어도 3개, 4개는 확실히 결정을 하십시오. 2개 정도는 그때 가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성동구에서는 정원호 구청장님 포함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상당히 우리 성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 그 입시센터 쪽에 가셔서 전문가들하고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시간 예약이나 그런 게 혹시 가능하다면 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 다음에 요번에 6개를 좀 더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좀 꼭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펼칠까요? 아니면 제일 관심 있는 중경외시를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건동홍수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반응을 못하겠어. 건동홍수부터 시작해요? 아니면 중경외시부터 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중경외시부터 하자고? 아니 건동홍수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그 대학별로 제가 보면은 그냥 임의로 번호를 적였어요. 그냥 거기 보시면 1번 서울대학교, 2번 연세대, 3번 고려대 이렇게 적어놨는데 관심 있는 대학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조금 관심 없는 대학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어떻게 할까요? 1번 서울대학교 많이 해드릴까요? 조금만 할까요? 그냥 바로 넘어가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 우측만 보세요. 그냥 서울대학교의 그 지역균형 선발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그 합격한 학생들, 요번에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그 성적들을 보니까 전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계 학생, 지균, 말로만 들었죠? 이 평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해가지고 쭉 봤더니 인문계 학생들 전과목으로 1.0에서 1.3등급은 돼야 합격해서 1학년 때 당당히 서울대 지균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은 1.0에서 1.5등급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지금 3학년하고 재수생 학생들은 급하니까 그냥 판단하지만 그 밑에 2학년이나 1학년 둘째나 밑에 동생들이 있는 경우는 이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계획을 좀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서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일반 전형에서는 보니까 확실히 지금보다 성적이 어때요? 합격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약간 좀 떨어져도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결론이 났어요. 어저께 순천에 있는 순천입니다. 일반고 학생인데 어저께 그 컨설팅을 하는데 2학년이었어. 근데 그 아이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게 1년 선배가 순천고 1년 선배가 어디로 갔다? 서울대 의예과를 갔다. 어느 전형으로? 지균이 아니라 어느 전형으로? 일반 전형으로. 자, 그래서 우리 상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 전형이 특목고 자사고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도
당당히 일반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50%를 자연계에서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혹시나 나중에 서울대 쪽에 겨냥해서 직윤 그 티켓을 못 받더라도 이쪽으로 돌려서 꼭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연세대 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어머님들 저 학생들도 기억할 거 논술 날짜가 바뀌었죠. 이번 코로나19 저 2.5 그 대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로 넘어갔어요? 12월 7일을 하고 8일로 넘어갔죠. 그래서 7일, 8일로 넘어간 그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10월 10일 날 원래 논술을 치를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연세대 논술 이쪽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요번에 12월 7일, 8일 날 넘어갔기 때문에 6개 카드 중에서 하나 카드 정도는 여러분이 좀 욕심을 내실 분은 잘 내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으로. 왜 그러냐면요. 잘 아시죠? 수능 최저 등급 없죠? 내신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그날 가서 뭐만 잘하면 돼? 논술만 잘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약한 과를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잘 메모하셨다가 그 약한 과 쪽으로 기억하세요. 센 과 쪽으로 가려면 논술 준비가 많아야 되는데요. 약한 과 쪽으로 가면은 논술 점수가 걔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준비해도 돼. 그래서 그런 과들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문과 쪽 학생들은요 잘 안 하는 게 논술 전형에서 그 어문 계열 있죠? 동문, 불문, 노문 요쪽 애들 잘 안 합니다. 특목고 학생들도요 논술 전형에서는요 거기 안 넣습니다. 외고 학생들이 어디다 넣냐면 나머지 사회과학대학 쪽으로 넣어요. 그래서 그 제일 약한 논술 성적대가 불문, 동문, 노문 요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적극해서 들어가서 전과를 노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는 5개 과가 약합니다. 자연계는. 그래서 거기 지구, 대기, 천문, 그 다음에 다 안 가려고 그러죠. 이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토목공학과라고 그랬고 건축사회 환경학과라고 그러죠. 그 과가 좀 약합니다. 논술 성적이. 그다음에 건축공학과 약합니다. 그래서 그 5개 과 쪽을 노리시면은 논술이 늦게 출발했어도 한번 해볼 만한 곳으로 기억해서 조금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대학으로 이제 고려대 쪽을 좀 볼게요. 고려대 쪽을. 자, 고려대 쪽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는 사실은 그 PT 자료가 지금 사실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 저기 때문에 조금 흐리게 보이니까 좀 양해해 주셔서 좀 이 자료를 페이퍼로 좀 보시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나중에 조금 더 어두워지시면 그 스크린을 좀 보시면은 스크린에 지금 고려대학교를 지금 띄웠으니까 고려대학교 쪽을 한번 보시면서 저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일반 학업 우수 전형,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는 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작년에는 4가지로 뽑았는데 올해는 3가지로 뽑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 추천 1이 있는데 그게 올해 학교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학교 추천 2와 일반 전형이라는 게 합쳐지면서 학업 우수형이 만들어졌고, 이 계열 적합형이라는 것은 작년에 특기자 전형이에요. 특기자 전형.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 1이 넘어와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계열 적합형만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수능 최저 등록 학력 기준이 없죠. 그래서 수능 없이 고려대 갈 수 있는 게 계열 적합형인데, 요 전형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형이 특기자 전형 쪽에서 넘어온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셔서 그 특목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또 많이 덤비고 있는 전형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고려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고려대학교는 전과가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전과가 안 돼서요. 거기는 이중전공 제도라 그래서 4.5 만점에 3.0만 넘으면은요. 2학년 마친 다음에 3학년에 아무 과나 들으면은요. TO에 상관없이 졸업해서 졸업장에 2개 다 박아줍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1전공, 2전공 아무거나 해서 네가 풀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년도 합격자 성적들 있잖아요. 그 성적들을 잘 보시면서 이전공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특히 거기에 그 보건과학대학 3개가 있어요. 그쪽 과를 좀 자세히 봐두세요. 1전공으로 들어가기 쉬운 곳이니까. 그래서 1전공으로 거기를 하고 2전공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고 학교별로도 좀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6개를 선별을 하는데, 요번에 제일 머리가 아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3.0 등급의 인문계 학생인데 수능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수능이 잘 안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서울에는 없죠. 우리 학교 선생님은 찾을 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찾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서 수능 최저 등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혀 수시 때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능이 잘하면 수능 등급이 좀 잘 세게 걸린 곳을 찾으면 되고요. 약하게 걸리면 약하게 걸리는 데를 찾으면 되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그 성신여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이쪽을 좀 자세히 좀 보면서 내 성적이지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을 좀 잘 봐두세요. 종합 전형 말고. 그래서 최소한 서울의 마지노선으로 내 아이가 그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 교과 전형인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 아이가 아무 거기에 맞는 비교과가 안 돼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교과 전형은 뭐만 봐요? 잘 아시는. 딱 그 과목 성적만 보죠. 비교과고 뭐고 일절 상관없죠. 내가 거기에 있는 어학과, 만약에 그 동문과를 넣었다, 불문과를 넣었다. 근데 불문과 스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교과 전형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학생부 4과목, 보통 그 어디야, 성신여대하고 서울여대하고 좀 내신 방법이 좀 틀리는데, 성신여대는 4과목을 보더라고요. 국영수 4, 인문계 학생은. 자연계는 국영수 과.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 보면은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수능 등급이 약간 높았어, 지금보다는. 근데 한 단계 지금은 내려왔어. 그러니까 약간만 보수적으로 좀 높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올해는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또 그 다음에 또 인문계 학생 어머님들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수학이 통합이 돼가지고 성적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변수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까지 쭉 우리나라 입학처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당신네들 어떻게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전형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자료들 다 보내봐. 그래야 내가 당신네 학교를 칼럼에 쓰지. 이제 그래갖고 입학처장하고 인터뷰를 통해갖고 쭉 그 자료들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결론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별로 보면은 그런 거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내가 소신껏 지원하는데 큰 애로사항 없다라는 거. 예년하고 똑같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예년에 하던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학인가요? 건대인가 그 대학과를 찾아주다가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막 걱정을 하세요. 작년에 이과가 평균 2.6등급이 합격을 했는데 올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반대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아이가 1.0등급이면 건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과. 어머님이 아이가 내신이 1.5등급이면 그과 냅니까? 안 냅니까? 그 대학을. 안 내죠. 1.5등급은 또 서울대, 연대, 고대에 꽂혀 있죠. 윗대학을 가려고. 그래서 항상
볼 때는요, 전년도 합격자나 그 전년도 합격자 성적의 흐름을 보면서 자기가 맞춰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침 대학별로 그 합격자 성적들을 좀 잘 오픈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9개 대학교 입학처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그 칼럼을 갖다가 두 군데다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그 인재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특히 그런 걸 많이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 인터뷰 내용들, 입학처장하고 인터뷰 내용들 기사화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꼭 가셔서 나중에 제가 쓴 칼럼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 못 찾겠다 그러면은 거인업계 블로그나 그 다음에 카페를 보시면 그 대학별로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속속들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또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블라인드 면접. 올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내 아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꼭 정확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가 어머니들 잘 아시다시피 3학년의 학생부에서 뭐만 반영한다 그랬어요. 3학년 학생부에서 1, 2학년 건 그대로 반영하지만 3학년에서는 일반 비교과 활동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 쪽? 세특 쪽하고 독서 쪽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세대가 발표했어요. 그죠? 그거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남은 대학들한테 물어봤어요. 고려대한테 물어보고 성균관대한테 물어보고 경희대한테 물어보고 외대한테 물어보면서 또 그 다음에 숭실대, 건대에다 물어봤습니다. 입학처에다가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당신의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학들의 공통된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그거는 뭐라고? 그건 연세대 얘기고요. 연세대가 그렇게 뽑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뽑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까지 학생부를 그대로 다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 신경 쓰셔서 조금이라도 학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9월 16일까지 마감이죠. 9월 16일까지 조금이라도 독서라도 좀 더 올려두시고요. 세특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질문 많이 하세요. 자기소개서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서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는 별로 반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근데 재밌습니다. 경희대학교하고 만나니까요. 경희대에서 뭐냐면 그거 갖고 뽑는데 그걸 왜 안 씁니까? 저는 기어이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합격 불합격에 점수 배점해서 주겠습니다. 즉 경희대에 지원하시는 분들 자기소개서 신경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들 전체적인 대학 흐름은요. 자기소개서들 전부 다 신중히 해서 점수평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들 좀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학으로 네 번째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로 넘어갈게요. 성균관대. 자, 성균관대로 넘어가시면은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종합전형이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하고 둘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수능이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수능 면제라는 얘기죠. 수능 면제로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거기 학교 성적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계열 모집으로 1.5등급에서 2.4등급까지가 들어갔고요. 평균 성적. 자연계는 1.7에서 1.8. 자연계는 결국은 거기 자연계열 모집 아니면 공학계열 둘 중에 하나죠. 거기 1.7 아니면 1.8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내신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서 하고. 그런데 그 학과 모집 쪽에는요. 전공 예약이라는 과들 중에서 거기 보시면 성적이 상당히 그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또 어떤 분이 학부모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합격자 애들은 외고생이 포함된 또 과학고생이 포함된 액수 숫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이 평균 성적보다도 약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높이 잡아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또 실질 대학에 따라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서강대 쪽에서 이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종합 1차하고 종합 2차가 있죠. 차이가 뭡니까? 원서는 둘 다 지금 내야 되죠. 근데 하나는 뭐죠? 1차는 원서도 지금 내놓고 자기소개서도 지금 같이 내놔야 돼. 근데 2차는 원서는 지금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언제 내요? 수능 끝나고 12월 3일 이후에 내죠. 그래서 수능 성적 보고서 12월 3일 날 저녁에 채점을 해보니까 서강대보다 조금 높다. 그러면은 자소서를 안 내죠. 정시로 넘어가려고. 이제 그래서 수능 성적이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은 자사고 학생들, 또 일반고에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또 특목고 학생들은 이 2차를 많이 노리는데, 근데 재밌는 결론이 뭐냐면은요. 1차가 성적이 더 낮아요. 합격자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치지 마시고 1차 쪽으로 서강대를 노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그 내신 범주에 들어간다면 1차 쪽에서 노리시는 게 맞다라는 거. 보통 2차에서 추합이나 다른 걸 기다리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쪽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대학으로 넘어갈게요. 한양대학교로 넘어갈게요. 한양대. 자, 한양대학교 요 부분은 이따가 2부에서 한양대학교 입학 관계자가 나오셔서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들었는데, 저는 컨설팅 할 때 이 학교 잘 안 밀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답답해. 성적으로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서 굉장히 높죠. 잘 아시죠? 거기 한양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년도 합격자 성적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뭐라고 외치죠? 종합전형에서는 여기는 첫 번째 뭐가 없다. 수능 없는 게 네 가지죠. 첫 번째 최저 등급이 없다. 두 번째 뭐가 없다. 서류 제출 안 한다 그러죠. 자기소개서 제출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없다 그래요. 면접이 없다 그러죠. 면접이 없다고. 또 네 번째 뭐가 없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학생들이 지원하죠. 네 번째 없는 게 뭡니까? 한양대 종합전형에서 내신 안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 원서 넣고 있죠. 자, 내신도 안 봐, 수능도 없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서류도 제출 안 해, 면접도 없어. 그런데 누가 안 내? 한양대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오리무중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인데 오픈할게요. 오늘 성동구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한양대 입학 관계자하고 둘이 있을 때. 진짜 내신 안 봐?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얘기 안 하실 거죠? 뭐 안 하기 뭘 안 해. 몇 과목 학생부 어차피 제출하면은 저 내신 성적이 가요 안 가요? 가죠. 내신 봅니다. 다만 딴 대학 같이 4과목, 전과목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계산을 안 해. 그래서 2과목이든 3과목이든 형광펜 갖고 칠하면서 그 과목은 봅니다. 과별로 원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 한양대 종합전형은 결론적으로 학생부가 상당히 잘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신도 몇 과목은 본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로 넘어갈게요. 중앙대. 자, 7번째 중앙대로 넘어갈게요. 지금 화면이 조금 더 이제 날씨가 어두워졌죠. 이제 저녁이 돼가니까 이제 화면이 조금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자,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추천 전형인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아서 본교, 분교가 통합된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본교, 분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에 나왔을 때 본교, 분교가 아니라 그냥 전부 한 학교예요. 한 학교. 그런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으니까 상식으로 잘 메모해 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중앙대예요.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외대, 단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희대 같은 데는 서울 캠퍼스를 나오나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를 나오나 다 경희대생으로
취업할 때 전혀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교, 분교가 이게 틀린 데가 있어요. 어디냐? 여기 가까운 한양대,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건국대, 여기는요 본교하고 분교입니다. 그래서 학과 코드가 틀립니다. 그래서 사회 나올 때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추천 안 합니다. 거기는. 근데 요번에 분당에서 온 학생이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해서, 그 학생은 뭘 하냐면은 분당에서 온 여학생인데 원래는 수의학과를 목표로 했어요. 수의학과. 동물을 상당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수능 등급이 마침 또 돼요. 그런데 그 등급이 높은 등급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에 서울 캠퍼스가 있고 안성 캠퍼스가 있는데, 안성 캠퍼스에 있는 과인데 너 거기 생각해 볼 생각이 있니? 중앙대인데. 그랬더니 그 학생은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 갈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는 거니까 한번 해라. 어차피 중대생으로 졸업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원래 이 중대는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4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제가 중앙대 입학처를 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처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막 머리가 아파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법은 다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안성 캠퍼스하고 서울 캠퍼스, 흑석동에 있는 서울 캠퍼스가 통합을 하는 해였어. 그래서 내년부터 저 안성 애들이 다 서울로 올라온대. 그래서 거기서 그런 안성에서 올라오는데 안성 그 지역 주민들이 막 반발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대. 그때 대거 문과는 다 올라와 버립니다. 100%. 그런데 자연계에서 그 생명과학대학이죠. 그쪽 학과들만 못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컨설팅한 애들은 중대 다 내려가라. 1년만 안성 가서 고생하면 서울로 다 올라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거 내려가서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과에 도시 그 계획 부동산학과인가요? 그과하고 물류학과라고 있죠. 문과에 중앙대. 그게 원래 안성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들어갔다가 다음 연도에 다 서울에 와 있는데, 서울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수시하고 정시 때 엄청 성적들이 높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 저거 잘 활용하셔서 내신 거기 보면서 저거를 좀 잘 활용해서 마지노선을 어디로 갈 건지 그걸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안성에 자연계만 있는데 그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 기억하는 단국대 같은 데나 경희대 같은 데는요, 꼭 기억하실 게 서울 캠퍼스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서울에 있다는 거. 2년 거기 있은 다음에요, 물어봤어요. 경희대 처장한테 물어보고 단국대 처장한테 다 입학처한테 물어봤더니 2학년 다닌 다음에 이쪽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던 애가 서울로, 또 반대로 서울에 있던 애가 수원으로 전과합니다. 2년 다닐 후에. 그래서 서로 왜 본분교 통합된 학교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서울 캠퍼스 쪽으로 넣어서 내 성적이나 여러 상황이 합격하기가 유리하다 그러면 서울 쪽을 노리시고요. 만약에 서울 쪽이 영 불리하다 그러면 이 경희대나 단국대는 어차피 힘들다 그러면 그 타이틀을 해서 전과 다 가능하니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노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중앙대학교에 그 다빈치 전형하고 탐구형 인재 있죠. 요 부분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다빈치 형 인재 전형은요, 합격자의 90% 이상이요 다 일반고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요, 거기 합격자 성적들 홈페이지 가면 다 있으니까요, 가급적 전부 다빈치형으로 덤비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탐구형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이 탐구형 쪽으로 비교과를 준비하면서 갑니다.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자기는 성적은 조금 이 탐구형의 다빈치형에 덤비기가 조금 뭐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성적은 조금 약간 약하지만은 나는 비교과만큼 내가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친구는 탐구형을 적극도 하셔도 됩니다. 탐구형에 인문계 학생이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하고
과학고나 특목고의 전유물은 아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연계 학생들. 과학고 학생들은요. 과학고 학생들은 노리는 대학이 있습니다. 노리는 대학교. 전국의 과학고 학생들은 어디가 최하선이냐면은요. 성대하고 한대가 제일 최하에 늘려는 곳이 걔네들의 마인드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중대 이하의 중경외시 쪽으로는 잘 안 온다. 과학고 애들은 그렇게 의학 계열 빼고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일반 학과라면은 여기는 좀 잘 기억하시고요. 중앙대는 전과가 굉장히 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유리하게 들어가는 과가 어딘지 좀 잘 좀 체킹을 해서 이 다빈치형을 좀 적극 노리시기 바랍니다. 수능도 안 보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덤비고 그다음에 내가 그쪽에 맞는 비교과가 돼 있다면은 원하는 과로 지원하고 원하는 과가 안 되더라도요. 전과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희망자 10명일 때 9명 전과해 줍니다. 기억해 두셔서 중앙대는 전과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 기억하시고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대하고 중앙대는 과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전과를 수월하게 시켜주는 학교니까 그래서 그 학교들은 잘 기억하셔서 원하는 과의 성적이나 여러 조건이 힘들 때는 과를 돌려서라도 하고 졸업은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해주는 대학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학 8번째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여대. 저는 이화여대 입학처하고 그 관련돼서 처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사로 올렸는데 그 별로 클릭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여학생들만 관심을 가질 줄 알고 그랬는데 클릭수가 아까 나오기 전에 제 블로그를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제일 많이 클릭한 대학이 숭실대, 두 번째가 건대, 그다음에 세 번째 클릭이 제일 많이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겠다고 한 게 이게 이대가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이화여대에서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하나 그 미래인재 전형이죠. 미래인재 전형. 특이하게 위에 대학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별로 최저 등급들이 없이 많이들 학생들을 뽑는데 이 이화여대가 최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쪽에서는 이 미래인재 쪽의 최저 등급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이니까 기억하시고 내신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요. 저기를 좀 한번 기억 좀 해주세요. 이화여대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따로 이렇게 조용히 해보니까 머리가 아파. 괜히 2년 전, 3년 전에 공대 만들어가지고. 자, 이화여대 공대 가려고 막 스펙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그죠? 공대 가려면은 종합대학으로서 중대도 있고 아까 한양대도 있고 성대도 있고 막 이쪽을 노리지. 이대 공대 가려고 준비 많이 안 하죠. 그런데 이대에서도 누군가는 뽑아야 돼. 그래서 이대는 공대를 찢었죠. 과별로.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이 따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성적도 안 되고 스펙도 별로 없는데 이대 타이틀은 달고 싶으신 분들은 문과 학생들 공대 쪽에서 문과 학생들 뽑습니다. 2년만 버티면 됩니다. 전과되니까. 그래서 그쪽도 한번 6개 카드 중에서 2대 타이틀을 공략할 때는 한번 잘 활용하는 카드로 기억을 하셔서 최저 등급도 되는데 내 아이가 성적은 좀 약하다. 비교과도 없는데 반대로 내 아이가 최저 등급은 되는데 다른 대학에 다른 과에 붙기에는 조금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 그런 학생들은 이 공대 쪽에 인문계 쪽을 지원을 하시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연계 쪽 학생들도요. 자연계에 여러 개 과가 있기 때문에 공대 쪽을 많이 선호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공대 쪽을 또 잘 활용하시면은 되고 그다음에 이대는 내 물어봤더니 전과가 한 50% 이상 시켜주더라고요. 2학년 마치면서. 그래서 학점 웬만큼만 관리하면은 전과해서 내가 원하는 졸업장 다 받아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대는 이 미래인재 전형을 좀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희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대학들이에요. 이제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시립대,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동국대, 이제 홍익대, 뭐 숙대, 뭐 이쪽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보내고 싶은
학교 또는 보내고 싶은 마지노선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지시면서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형태의 학교인데 이 경희대학교에서는 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캠퍼스가 있고 수원의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본분교 통합된 학교니까 잊지 마시고 그 과가 서울 쪽에 있으면 서울에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지만 2학년 마친 다음에 서울로 전과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과는 50% 이상 시켜줬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53% 정도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과 다 되고 최악의 경우 수원 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경희대생으로 살아갑니다. 코드가 똑같습니다. 본분교 통합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하고 안산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가 서로 본분교가 서로 틀리서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이 경희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전문가들은 한양대 에리카 갈 성적이면 여기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학교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공략을 하시는데 저기서 이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죠.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년에는 다시 부활이 되지만 옛날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름이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 두 가지가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고교 연계 전형은 네 과목만 보죠. 인문계는 국영수 4, 자연계는 국영수 과를 보고 네오르네상스는 이제 전과목 기준으로 학생 내신을 보지만 고교 연계 전형이 내신을 더 많이 반영을 합니다. 내신을 더 많이 반영하니까 내가 내신에 성적에 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 그 케이스가 있죠. 고교 연계는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도 되지만 그 다음에 동시에 비교과는 별로 없다. 그런 친구들은 이 고교 연계를 좀 적극 잘 활용하시고요. 반대로 네오르네상스는 비교과 쪽이요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대학이 몇 개 있는데요. 이 중앙대, 이 경희대, 건대 이쪽은요 입학사정관의 파워가 셉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입학사정관의 파워가 세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비교과 점수를 많이 배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실적이 아주 잘 돼있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를 갈 때 얘기입니다. 근데 과를 돌려버리면은 뭐 어차피 전과 하면 되니까 그것도 전략적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 경희대는 성적은 추천 케이스는 되는데 성적도 괜찮은데 비교과는 별로 없다. 그런 친구들은 고교 연계 전형 쪽으로 가시고요. 반대로 나는 성적은 좀 낮지만 열심히 학교 동아리 활동,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고 자동봉진이라고 그러죠. 그 활동들이 학생부가 열심히 활동했고 특히 네오르네상스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네오르네상스 쪽을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여수라는 데서 1.6등급을 받은 자연계 학생이 화상 컨설팅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6등급 정확히 성적은 1.66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수능이 안 나와. 여수 학생인데. 자, 그런데 1.66의 학생은 그런데 학생부를 쭉 보니까 의대 가고 싶어 갖고 많이 했더라고. 의대 동아리도 하고 의학 관련 책도 읽고 열심히. 1.66은 의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네오르네상스라고 보이시죠? 자연계 맨 앞에 평균 성적이 얼마예요? 1.8이죠? 저 1.8이 의대 합격하는 학생들 전체 55명의 평균 성적이 1.8입니다. 이해 가셔요? 네오르네상스에서 의대가 55명을 선발하고요. 치대가 40명을 선발합니다. 단일 전형으로는 의대로서 단일 전형으로는 서울대 일반 전형 말고 제일 많습니다. 이 전형이. 자, 그런데 여기는 네오르네상스로 의대가 55명, 치대가 40명을 선발하는데 55명의 평균 성적을 전부 합쳐갖고 해봤더니 1.8등급. 그 다음에 치대는 40명의 성적을 합격해서 평균을 냈더니 1.9등급이 나옵니다. 1.9등급. 그래서
지금 보신 자연계 1.8이 바로 의대 성적이다. 그런데 네오르네상스로 가는 의대 치대는 수능이 면제죠. 잘 아시다시피. 수능 못해도 여기가 있으니까 넣어라. 그래서 그 친구는 요번에 의대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근데 팁을 하나 줬어. 경희대 입학처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대생을 뽑으려고 이걸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서 답이 하나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꼭 자소서에다 언급을 해라. 그러면 네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딴 데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겠는데 뭐 성동구 우리 저 주민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 의대 쪽에서 뽑는 그 저기죠. 뭐죠? 어 다빈치 전형. 다빈치형에서는요. 지방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야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잘났다고 의사 준비한다 막 이렇게 써놓으면 점수 못 받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같은 의사인데 나는 연구직, 예를 들어서 암세포라든지 불치병에 대한 연구직에 대해서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연구 쪽에 의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형별로 잘 기억을 해두셔서 노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 성적 편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 끄트머리들을 자주 걱정하시죠? 여기 과학고 애들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안 좋은 애들은 저기에요. 지방 외고 애들, 문과 쪽은 지방 외고고요. 커트라인이. 그 다음에 저 자사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네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비교과 쪽을 상당히 많이 본다. 그래서 성적은 조금 약하지만 비교과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은 적극 공략을 해두시면서 여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과도 노리시고 전과도 수월한 학교고 그 다음에 서울 쪽이 조금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원 쪽으로 돌리셔가고 로 돌리셔갖고 2년 뒤에 서울로 바꿔가지고 하시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그렇게 또 지원 전략을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학은 이제 10번째 대학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아까 제가 초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스칸디나비아과라든지 기타 언어, 세계적인 각국 언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과들은 스펙 준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들은 스펙 준비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외대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선발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하고 기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과목별 그런 걸 많이 한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없어도 되니까 전년도 그 학교 성적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 외대 쪽에서는 그 공략을 하시는 걸로 기억하시는데 여기는 전과가 안 돼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전과가 안 돼서 그 대신 이 학교는 부전공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을 좀 잘 활용하시는 그런 또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써져 있는 성적은요. 그 용인 캠퍼스를 제외하고 그래서 인문계만 그냥 올려놨어요. 자연계 애들은 용인으로 가죠. 거기는 외대는 그래서 인문계 캠퍼스 위주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저 성적을 좀 잘 보시면서 한번 기억을 해두고 전국의 외고생들이 가장 낮췄을 때 마지노선으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6개 외고 학생들이 안 내려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이 학교를 많이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게 내 아이가 유리한 건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대학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이 넘어가기 전 하나만 더 볼게요. 올해 학생부 종합의 면접형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됐죠 서류형이라고. 그래서 종합형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요즘은 상위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균관대, 서강대, 뭐 중앙대 다 그래서요 서류로만 끝내버립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하고에 있는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합산으로 끝납니다. 면접 없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든지 생활기록부에 좀 좋은 내용들이 경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꼭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류형이 새로 생겼고요, 올해. 그 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면접을 보는 그런 고전형은 옛날 그 면접형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새로 신설된 요 서류형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보통 그 면접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요 서류형을 한번 좀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기존 패턴대로 면접형은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셔서 잘 보시면서 한번 과를 틀어서 한번 외대에 입성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대학교로 이제 서울시립대입니다. 여기서 성동구 주민 입장에서는 가깝죠. 학교가 한양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상당히 가까운 학교 쪽에 드는데, 자, 여기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제 카페에다가 이 시립대에 대해서 자세히 적었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적었냐면은, 제 성적은 조금 성적이 2등급, 3등급 초반인데, 3등급 초반인데 비교과는 정말 잘 해놨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이 대학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기서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내신 반영이 좀 많습니다. 종합전형에 비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3등급 이하면서 비교과는 참 잘 돼 있다. 그런 친구들은 아까 어디가 입학사정관들이 상당히 그 좋게 비교과 쪽에 배점을 많이 하는 어디를 노려라? 경희대, 그 다음에 건대 쪽을 노리셔라.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립대는요, 여기 옆에 있는 내신도 어느 정도 종합 전형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에서 내신이 상당히 좀 나와야 되니까 시립대 종합 전형을 공략하시는 분은 내신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내신이 조금 높아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도 전과는 수월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대학으로 넘어갈게요. 12번째. 자, 여기가 또 많은 관심을 하고 타겟으로 갖는 그런 대학입니다. 성동구 주민들은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 학교를 상당히 겨냥을 많이 하십니다. 건대, 동대, 홍대, 숙대 뭐 이런 학교들을. 그래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공략하는 대학이니까 이 대학도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기억하실 것은, 여기 학교 추천이라는 전형이 있죠. 이 학교 추천은 경희대하고 동국대에서 말하는 그 추천하고 틀립니다. 경희대나 동국대에서는 그 추천하면 한 반에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전체 학교에서 몇 명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이름만 추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담임 선생님이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추천 전형을 좀 잘 노리시고 기억을 하시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네 과목 기준. 작년에는 국영수 4, 자연계는 국영수 과였죠. 근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국영수 4과 그다음에 한국사까지 6과목이죠. 그래서 내신이 6과목으로 올해 늘었는데, 작년에는 4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4과목 기준으로는 이제 저렇게 됐는데, 올해는 6과목으로 이 학교 추천 전형이 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추천 제한이 없으니까 적극 내신만 되면은 적극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아까 경희대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학교 추천은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기 추천은 비교과를 더 많이 봅니다. 비교과를. 그래서 내가 내신이 조금 좋은데 비교과는 별로 없다는 친구는 학교 추천 쪽을 노리시고요. 반대로 내신은 조금 약한데 비교과는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자기 추천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건대 쪽에서 특히 보면은 그 자기 추천 쪽에 보면은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 자연계 학생들이 그 생명과학, 과통, 생명공학 계통의 그런 비교과들을 많이 준비한 학생들이 많던데, 그 학생들은 여기 다양한 과들이 있거든요. 시스템 생물학과라든지 뭐 그런 것 쪽에 뭐 가서 자세히 보면서 그 과에 대한 조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추천을 적극 노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추천 전형은 내신보다도 뭐가 비교과가 많이 될수록 유리한 전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2등급 초반도 작년에 보니까 다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기 추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비교과가 그 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유리하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대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컨설팅하는 학생들 중에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여기 2개 다 넣어버립니다. 건대 끝을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은 6개 중에서 학교 추천으로 하나 자기가 원하는 과로, 그 다음에 자기 추천으로는 조금 과를 낮춰가지고 비교과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넣어가지고 요번 둘 다 최저 등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공략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서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그래서 한 대학교에 2개씩 넣어도 돼요. 그 대학에서 내가 유리하다 그러면 꼭 한 대학에 하나씩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은 유리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공략을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 자기 추천 전형 성적은 조금 안 되지만 비교과는 나름대로 잘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성동구 주민 학생들은 상당히 비교과들이 잘 돼 있는 체계적인 1, 2학년께 잘 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3학년에서 여기서 잠깐 팁 하나 드릴게요. 요즘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거. 3학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못하고 뭐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학생부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독서 부분 있죠? 독서는 일단 무조건 올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독서는 그 관련 학과 이번 수시 6개 중에서 그 과가 뭐 2개, 3개 나눠지더라도요. 그 과에 있는 책들 최대한 더 이상 학교 선생님이 야 바이트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써주지 못하겠는데 할 때까지 계속 다 올려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특 과목인데 세특 과목 각 과목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서 그 과에 관련된 지원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 지금 저희 보면 이게 전국에서 애들이 학생부를 갖고 오다 보니까 야, 참 다양한 학생부가 있구나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가 있었어요. 국어 과목에 얘가 그 생명과학 쪽이죠. 국어의 어떤 그 작품의 생명과학 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국어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더라고. 보고서 야 국어 시간에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또 영어 과목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해서 할 수 있으면, 학생부가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는 9월 16일 날까지가 업데이트 마감인데 아마 학교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빨리빨리 갖고 와 막 이래가지고 지금 올려주고 지난주 이번 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 학생부는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서류형으로 하는 상위권 대학들은요 그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무조건 올라가 있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최대한 올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대학으로 13번째 대학으로 이제 동국대로 좀 넘어갈게요. 동국대. 자, 동국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고 이제 종합 전형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죠. 3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학교장 추천, 두드림, 그다음에 불교 추천 인재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교계 추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절에 주지 스님이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학교장 추천, 저 학교장 추천이 바로 경희대와 더불어서 일정 한 학교에서 몇 명만 넣어라 이런 쿼터가 있어서, 그래서 경희대하고 이 동국대 쪽에서 이 추천 전형, 건대에서는 그냥 막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학교 내부에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꼭 기억하시면서 저기를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대만큼 비교과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또 그렇다고 시립대 같이 내신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신도 보고 적당히 비교과도 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도 조금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보시면서 내신도 조금 어느 정도 갖추면서 비교과도 갖춘 이런 친구들이 넣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면접에서 아마 세 개 대학이 충돌이 날 겁니다. 즉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 날짜와 건국대 자기 추천 전형의 면접 날짜가 하나는 19일, 하나는 20일 이렇게 기본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면접이 겹치는데 이 두드림 전형이 바로 19, 20으로 양쪽으로 걸쳐 있죠. 그래서 A 그룹의 과들은 19일 날 시험을 면접 보러 와야 되고 B 그룹에 있는 곳들은 이제 20일 날 가야 되죠. 그 바람에 이것이 겹쳤다 해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건대 쪽에 보시면은 그 융합기술원이라 그러죠. 단과대 그쪽에 있는 과들이 19일, 20 그게 아니라 언제죠? 12일 날인가 아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이.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그때 12일 날 보면은 그쪽 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세 개 대학을 경희대 그 다음에 건대, 이 두드림 세 개 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반대로 단순하게 겹쳤기 때문에 애들이 두드림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경희대나 건대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쪽을 두드림을 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것도 날짜가 면접 날짜가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얻는 또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림 전형은 그 19일 날 면접 보는 그 대학 인문계 자연계 과들 요강에 보면 다 있으니까요. 20일 날 보는 학교들 그래서 서로 겹치는 걸로 거꾸로 역이용하는 그런 또 현명한 또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국대는 이제 요렇게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인데요. 홍익대. 자, 이 홍익대가 상당히 참 머리가 아픈 대학이에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은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경쟁 대학들에 비하면 건동홍수 그릴 때 건대, 동대, 홍대, 숙대, 그 위에 경희대 뭐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대학 순서로 때 이 대학들이 거의 다 종합 전형에 2대 빼고는 다 최저 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얘만 최저 등급을 걸어놨어. 이 홍대가. 그래서 일단은 그 최저 등급을 먼저 보시고서 이 홍대 쪽에 최저 등급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지난 6월 성적을 가지고서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걸로 파악하기가 조금 뭐하다 그러면은 조금 늦더라도 이 홍대는 조금 뒤로 빼세요. 9월 16일 날 그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17일 날 저녁에 한번 보시면서 자, 그럼 홍대를 같이 요번 6개 중에 넣을 거냐 말 거냐. 홍대를 미리 6개 중에 넣어버리지 마시고요. 홍대를 조금 17일 날 오후에 판단하는 학교로 조금 뒤로 빼셔서 최저 등급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서 이 홍대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홍대까지 내려와서 여러 가지 대학을 봤는데요. 이제 또 많이 이 성동구 주민들이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이 건동홍숙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국숭세단 쪽의 학교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또 건동홍숙을 기준으로 윗대학으로 올라가는 학교 이렇게 좀 양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국숭세단 쪽에서는 특히 잘 기억을 해 두실 게 거기는 비슷비슷해요. 여기 가까운 여기 또 화양리에 있는 세종대 같은 데는 그 교과 전형이 특이하게 수능 등급이 없습니다. 교과 전형이 수능 등급이 없어서 다 대부분 교과 전형이 윗대학부터 쭉 보면은 최저 등급이 다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양대와 더불어서 최저 등급이 없는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가 세종대예요. 그런데 하나 또 기억해 두실 거는요. 이렇게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일수록 교과 전형이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적 그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실 때 최저 등급 성적이 된다. 그런데 수능은 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세종대 쪽을 좀 자꾸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원하실 때 비교과 쪽이 좀 많이 준비가 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앙대, 그 다음에 건대, 경희대 쪽을 많이 학종 쪽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대학교를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있는 자료를 통해서 먼저 잘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대학별 여러 가지 내용들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낸 칼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칼럼을 제 이름을 치시던지 아니면 저희 거인업계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입학처장들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대한 지면이 허락하는 한 다 올려놨으니까 좀 자세히 보시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중요시 대학들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신경 바짝 써서 특히 경희대 지원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건국대 지원하시는 분들 중앙대 지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소개서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떻게든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내가 원하는 과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공략을 하시지 6개를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나 2개 정도는 조금 더 학교 네임밸류를 보면서 전과가 수월한 학교 그런 학교 쪽을 좀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너무너무 연세대가 욕심나는 분들은 아까 논술 전형이 아까 12월 7일날 8일날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좀 논술 성적이 낮은 데를 아까 지원해 가지고 또 연세대 쪽을 한번 티켓을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시 6개를 지원하는데 6개를 전부 합격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3개, 2개 정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쪽 송파구에 있는 분이 컨설팅 하러 왔는데 작년에 제가 고려대를 넣어줬대요. 근데 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을 데리고 왔대.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려대를 도저히 안 되겠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작년에 넣어줬다고 하는 그 친구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쭉 찾아봐서 우리는 보통 일찍 폐기를 하니까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2.15 등급이더라고. 자연계인데 2.15. 그런데 고려대 건축공학과 다니고 있더라고. 아니 사회환경 시스템이라는 고려대. 그래서 일반고 학생인데 걔 비교과가 뭐가 있지? 쭉 봤더니 거의 없어.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도 내신 쪽에서 2등급 초반도 아까 과를 잘 선택하시면은 비교과가 없어도 그렇게 합격한 사례들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6개 원서를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데 첫 번째 자기소개서 쪽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두 번째 9월 16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최대한 독서 쪽, 세특 쪽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업데이트해서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는 친구도 있어요. 만약에 학생부에 최대한 올라갔는데 내가 책도 안 읽었는데 올랐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서류형은요 면접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형 같은 경우로 100% 끝나는 곳들은요 어떻게든지 학생부에 올라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책을 읽고 써머리해서 올리시기 바라고요. 세특 쪽에 어떻게든지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관행대로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 대학은 학생부 전체 3학년 거 다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요. 여기 건대 다니는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학교 레벨 올리겠습니다. 어디로? 건대 이상급 다시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능 안 보면서
다시 이 대학 다니면서 윗대학으로 다시 요번에 넣고요. 또 세종대 다니는 친구도 다시 넣습니다. 경희대 다니는 친구도.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학생들이 고3 학생이 조금 전체적으로 흐름보다 숫자가 적은 건 맞지만 이렇게 재수라든지 기타 위탁년 애들이 많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응시자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참고하셔서 해주고, 그 다음에 성동구청 2층에 가면은 그 입시 진학 상담센터 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꼭 한 번씩 들리시거나 문의하셔가지고요, 자리가 있는지에서 좀 전문가 상담을 꼭 좀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 아이가 현재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해가지고 잘 도움을 좀 받고서 최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은 형태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처음에 뭐 다 갖다가 좀 드리려다가 너무 많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거나 아니면은 제가 했던 칼럼 내용을 쭉 보면은 입학처 방문기라고 있어요. 김영일 각 대학 입학처 찾아가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온 글이나 또 어느 대학교 방문기 해가지고 입학처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들을 최대한 오픈을 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마침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나왔네, 그러면 거기는 좀 유심히 좀 보시면서 그 대학교가 어떤 거를 중요시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파악을 하시면은 훨씬 요번에 6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회 하거나 그러면 시간 끝날 무렵이 됐으면 이제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뭐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상황은 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작지만 이렇게 성동구청 우리 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른데 몇 군데 좀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팟캐스트도 좀 잘 보시고, 또 입시 칼럼 각 대학별 전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잘 보시고, 일주일에 지금 2편씩 쓰고 있거든요. 언론사 두 곳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원서, 어차피 9월 23일부터 원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6개 중에서 3개든 4개든 어느 정도 압축을 하고 9월 16일 날 그때 가서 나머지를 추가로 할지, 아까 홍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신이 좀, 그래서 교과를 많이 활용하실 분들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그 다음에 아까 덕성여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그런 데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서울여대는 내신을 다른 대학하고 틀리게 또 거기서 국영수사 국영수과 중에서 제일 유리한 거 5학기 중에서 3과목씩 뭐 뽑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여대 홈페이지에 가셔갖고 내 아이의 성적을 입력을 하세요. 하면은 서울여대 기준으로 내신 교과 전형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적을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6개 대학교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서 지난 정시 때 가기 힘든 대학 위주로 그래서 요번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가름하고요. 잠시만 있으시면은 또 한양대학교에서 입학관계자님이 좀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좀 잘 들어보시고, 가까운 대학이죠. 누구나 선망하는 저 뒤에 있네요. 한양대학교라고. 이 한양대학교 쪽에 지원해서 어떻게 또 저 대학교를 공략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